일론 머스크가 매번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일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는 면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에 몰입하기 위해 집중한다는 점이다. 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단군 이래로 참 돈 벌기 쉬운 시대다.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다양한 채널들이 생기면서 SNS를 통해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자기 PR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겨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일에만 예전에는 정말 직장 한 군데 다니면은 명예퇴직할 때까지는 뭐 다른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이제 자영업을 하시거나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그 뒤에 생계를 꾸려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요즘은 뭐 블로그다, 유튜브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다 뭐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뭐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여러 수익원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돈을 벌기 쉬운 시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뭐 한 분야에서 특별하게 그 채널에 정말 한 1년 동안은 매진을 해서 잘 키워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서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고 이제 다른 채널로 옮겨가서 또 키우면서 점점 더 크게 여러 방면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파이프라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뭔가 요즘 파이어족 하시는 분들, 뭐 요즘 자기계발 시도하시는 분들의 관심사가 아무래도 좀 본인의 커리어를 좀 높이거나 능력을 좀 더 잘 키워서 부자가 되고 싶은 특히 요즘 유행하는 키워드가 있죠. 경제적 자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좀 자유롭게 뭔가 구속에서 벗어나서 어떤 회사에서 계속 머물면서 일을 하거나 내 시간을 고지고대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경제적인 자유. 그래서 어딜 가서도 돈 걱정하지 않고 시간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와 함께 같이 붙어서 이제 따라오는 단어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자가 목표가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죠. 저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자꾸 도전을 하는 요즘인데요. 제가 오늘 책을 뒤적뒤적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읽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습득해야 하는 5가지 원칙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 이야기 드릴 책은 정말 얇은 책인데 이 책도 유튜브 하시는 분께서 유튜브 하시고 나서 정말 유명해지셔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분이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책으로 모아서 이렇게 작고 귀엽게 책을 만드셨는데 제목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좀 뼈를 때리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내용도 자기계발서들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직설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도 있는데 뭔가 두꺼운 책을 정말 아주 요약을 해서 여러 권의 자기계발서를 함축시켜서 만들어 놓은 엑기스만 모아 놓은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빠르게 이야기를 쭉 다 훑어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가끔 가다가 내가 너무 뭔가 요즘 많이 처졌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책을 보고 에너지를 끌어올려야겠다, 동기부여를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무튼 괜찮은 내용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습득해야 하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80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습득해야 하는 5가지 원칙. 첫 번째,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부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최대한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 집중한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 또한 부자처럼 그럴싸한 목표가 세워져 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그것을 돌이켜 봤을 때 목표는 상당히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자신의 목표를 추상적으로 머릿속에만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목표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옳고 그름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야만 명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목표가 명확해지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고 적어 나가면서 구체성을 가져보아야 한다. 이전에 다른 책을 읽으면서도 이 목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목표가 있어야 뚜렷하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해지고, 그리고 그게 정해져야 시간 관리도 되고 습관 관리도 되고,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무엇보다도 따로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다. 알아서 뭔가 이것저것 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솟아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표 설정 한번 뚜렷하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는 목표를 종이에 쓰면 무조건 실현된다라는 이야기도 읽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뚜렷하게,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언제 이루겠다라는 그 마감 기한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숫자, 내가 얼마를 벌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뚜렷하게 종이에 쓰시면서 이제라도 그런 목표를 한번 명확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선택하고 집중한다. 부자들은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하는 바가 너무 많아 정신 못 차리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이 정한 곳을 향해 달리다가도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에 휩쓸려 다른 것에 손을 내밀고, 더 나아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에 몰입하고 생각해야만 어떠한 일을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하나에 깊이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만큼 정도의 것들만 계속 반복하게 될 뿐이다.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하고, 그 선택한 바를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집중한다. 심지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선택과 집중에 힘을 들여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예전부터 굉장히 유행하던, 아니 베스트셀러인 책이 한 권 있죠. 원싱. 제가 그 책은 진짜 절반 정도 읽고 끝까지 읽지는 못했어요. 사실 저한테 맞진 않아서. 그런데 그 책이 하려는 그 주장이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저것 막 일 벌리기를 좋아하고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막 일 벌리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그 책이 너무 찰떡이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에만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뭔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에너지가 좀 분산이 되고 그러면서 좀 오래 하기도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선택한 이후에는 그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습관이 또 필요하죠. 내가 선택을 한 것이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고심을 좀 하다가 빠르게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만 몰두를 하면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실패한다면 그냥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운 후에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도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과를 내는 환경을 만든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경계하며 성과를 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오늘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가야 하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집에서 씻고 남은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경우, 열의 아홉은 절대 그러지 못한 채 잠에 들고 결국 다음날 크게 후회하게 된다. 우린 이런 일을 항상 반복한다. 결국 모든 것이 스스로를 너무나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기에 환경은 꽤 중요한 요인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의지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최대한의 집중으로 일을 마치기 위해 노력한다. 일론 머스크가 매번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일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는 면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에 몰입하기 위해 집중한다는 점이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자. 그리고 그 환경에 집중하자. 사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나는 집에만 가면 졸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에만 가면 졸리니까 오늘은 정말 어디 가서라도 그걸 끝내야 돼. 아니면 집에 들어가면 안 돼. 퇴근하고 카페에 가서 책을 마저 읽고 집에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케이스죠. 저도 집에서 집중이 참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딱 책상 앞에 앉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도미노가 이렇게 무너지듯이 그냥 쭉 하루가 그냥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아침에는 꼭 영양제 챙겨 먹고 책상 앞에 바로 앉아서 글을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패턴이 계속해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루틴을 정해놓고, 아, 꼭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며칠 동안 루틴이 무너지고 생활이 좀 엉망이 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자꾸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서 카페를 가거나 도서관을 가거나 해서 그 무너지는 그 일상이 쭉 연결이 되지 않게 중간에 이렇게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습관화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집에서 잘 작업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원룸에 살 때는 정말 좀 힘들었던 게, 책상 바로 옆에 침대가 있으니까 정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떠한 일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독서를 좋아하지만 그때는 독서도 잘 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카페를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그냥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카페에서 시간을 내가 온전히 잘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거기서 커피 한 잔 시켜 놓고 한 3시간 정도는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가격이 좀 그렇다 그러면은 스터디 카페 요즘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액권 끊어놓고 그러면 안에서 커피 먹고 간식 간단하게 먹는 거는 다 무료로 제공이 되는 그런 곳들도 많아서 그런 장소를 활용을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근처에 괜찮은 도서관이 있으면 커피 한 잔 보온병에 담아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성공하는 24시간 루틴이 있다. 부자들은 성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자신만의 24시간 루틴을 가지고 살아간다. 종종 무작정 열심히 일하는 것이 왕도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것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가끔 우리 삶에선 앞뒤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한 삶은 조금 다른 경우다. 부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꾸준한 루틴이 존재하고 그들은 그 루틴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 루틴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바로 꾸준함의 차이인 것이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감정과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열정이 불같이 타올랐다 금세 꺼져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자들은 항상 이런 경우를 경계한다.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나아가기 위해선 꾸준한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잘 생각해보자. 우리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어릴 적부터 꾸준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 그들의 루틴을 배워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의 루틴을 자신의 루틴으로 바꾸는 것에 집중하자. 이 독서 좋아하시고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은 스스로의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하시면서 특히 어플 이용해서 루틴 관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루틴을 만들면 좋은 점은 컨디션이 일정해진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컨디션이 일정하게 정말 뭔가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때나 감기에 걸렸다거나 그런 때가 아니면 웬만하면 컨디션이 일정하니까 그날 오전에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것들을 다 마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출근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본업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또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루틴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밥 먹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뭐 해야지 하는 그런 시간들을 아껴서 글 쓰는 거에 더 집중을 하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에 더 집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루틴을 없앤 적이 있어요. 그냥 잠 자고 일어나는 시간만 잘 지켜보자. 나머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 편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뭔가를 촘촘하게 자꾸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약속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별것 아닌 일들을 지키면서 약간 자신감이 쌓이는 효과도 있어요. 아, 내가 오늘도 요만큼 더 해냈구나. 어제보다 요만큼 더 해냈구나. 내가 그 전에 비해서 이만큼 성장해 가고 있구나. 그래서 루틴을 체크를 하면서 이만큼 했던 그 결과물들이 눈에 보이면, 아, 내가 또 이렇게 잘 해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이면서 좀 더 효과적이게 하루를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더 잘 지내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본인의 루틴이 없거나 그리고 자신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루틴 만드시고 시간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그 생산성이 좋은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을 먼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또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인다. 부자들은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때문에 자신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어딜까? 아마도 대다수가 인간관계라고 말할 것이다. 단순히 술자리만 떠올려 봐도 그렇다. 우린 업무의 과중함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기보다 술에 취해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수다를 떠는 경우가 더 많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리스트를 적어보는 것이다. 목록을 보면 중요성의 순서를 정해보고 나에게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이라 느껴지는 것들에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부자들은 많은 대인관계에 신경 쓰며 살긴 하지만 적어도 불필요하게 과한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진 않는다. 이 또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다. 그들은 다들 자신의 목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자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태도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 저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말은 시간은 누구나 다 24시간이 주어진다라는 말이 이상하게 작년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24시간 똑같이 받았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똑같은 24시간을 받고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주고도 시간은 살 수 없기 때문에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에서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가 정말 재미가 없어. 내가 10,000원 넘게 돈을 주고 영화를 봤지만 재미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된다. 그만큼 시간은 더 소중한 거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시간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좀 고심을 하죠. 정말 내가 돈을 빌려줘도 괜찮을까? 이 정도를 빌려줬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못 돌려받아도 내가 손해받는 건 없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누군가가 당신의 2시간이 좀 필요해요. 나랑 2시간만 좀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정말 관심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그냥 에이 그래 한번 만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시간을 정말 쓸데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돈보다도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좀 밥 먹을 때 TV를 켜놓고 밥 먹다가 밥을 다 먹은 후에는 이제 배부르니까 밥상 치우는 것도 잊어버리고 TV 좀 보다가 막 널브러져 있다가 그러다가 진짜 시간이 좀 한참 지난 후에 밥상 치우고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지났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듣고 나니까 밥을 딱 먹는 동안에만 방송을 보고 밥을 다 먹었다 싶은 순간에는 바로 TV를 끄게 되는 그런 결단력이 생겼어요. 그만큼 시간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그 시간을 아무에게나 막 퍼주고 있었던 거는 아닌지, 돈보다 더 소중한 그 시간을 누군가에게 막 물 쓰듯이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뭐 잠들기 전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쓸데없는 기사들을 보느라 너무 시간을 낭비했던 거는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습득해야 하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이 목표가 종이에 쓸 때랑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목표를 잡는 모임도 해요. 근데 그 모임에 나갔을 때 늘 이제 가이드북을 쓰면서 사람들의 그 인생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가이드북에 담겨 있는 질문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긴 했지만
또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종이에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만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게 두지 마시고 종이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목표는 쓰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요. 꼭 써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과를 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뭔가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다른 시간을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환경 설정을 좀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그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돈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어느 정도 지불을 하더라도 내가 완벽하게 시간을 더 잘 쓰고,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 3배, 4배 더 시간 활용을 잘 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은 다른 환경을 좀 찾아가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루틴이 있다. 24시간 성공하는 루틴이 있다.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저는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이 목표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표가 있고 정말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요, 시간도 좀 낭비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엉덩이가 빨리빨리 엉덩이가 막 빨리빨리 떼죠. 그래서 이것저것 하려고 막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도 더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환경 설정도 알아서 하게 되고, 그리고 목표가 생기면 우선순위가 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하는지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원칙 알려드렸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이다 라는 거 꼭 염두해 주시고, 그래서 목표 설정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시각화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오늘 한번 생각난 김에 한번 더 종이에 써보고 큰 소리로 외쳐보면서 더 뚜렷하게 더 빨리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